자, 오늘 배울 내용은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집합의 정의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원소의 정의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 ABC를 사용하고, 원소는 소문자 ABC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보다 작은 짝수들을 집합을 사용해서 집합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집합 A는 짝수 2, 4, 6, 8을 갖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 2가 집합 A의 원소이므로 이 2는 집합 A에 속한다라는 것을 기호로, 이러한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기호는 엘리멘트의 그 이자를 따온 기호이며 속한다라는 기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3이라는 이 원소는 집합 A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로는 사선을 그어서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소 나열법은 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이 원소를 나열할 때 조심해야 될 상황, 주의사항은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순서쌍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 안에 원소가 1, 2가 있다. 그거랑 2, 1이 있다. 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순서쌍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복된 수는 쓰지 않는다. 하나만 씁니다. 예를 들어 1, 1, 2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이 중복된 숫자 1을 두 번 쓰지 않고 그냥 1과 2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낼 때는 그냥 생략을 해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수들 중에서 짝수들을 일일이 나열을 해볼 수가 없으니 3개 정도만 써주고 점점점으로 생략을 한 후 맨 마지막 100을 쓰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은 원소가 갖는 공통된 성질을 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고, x바 x의 조건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저 x의 조건, 저 조건을 만족하는 이 앞에 있는 x, 원소의 형태입니다. 원소의 형태꼴로, 이런 꼴로 표현하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은 원이나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표현한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좀 보면은 조건제시법에서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K바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3K가 0,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 중근을 갖게 되는 그러한 K 값들을 모아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 4분의 D에 의해서 이게 0이 되게 하는 K 값은 마이너스 3과 0이기 때문에 이 집합은 0과 마이너스 3을 원소로 갖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조건제시법은 이러한 조건제시법이 주어진 집합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 해석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순서쌍, 즉 점, 그렇죠? 이 집합은 점의 형태로, 순서쌍 형태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놨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입니다. 즉 원의 방정식의 좌표평면에다가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란 얘기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원소 개수에 따른 집합을 분류를 할 건데 원소 개수가 유한계일 수도 있고 원소 개수가 무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요거는 무한집합이겠죠.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유한집합은 좀 세부적으로 더 나눌 수가 있는데 원소 개수가 0개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는 NA라고 표현을 하고 저 앞에 있는 N은 넘버의 N입니다. 예를 들어 뭐 A집합이 만약 공집합이다. 공집합일 때 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집합 안에 만약 공집합이라는 원소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가 될 거고 이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가 하나가 있을 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가 됩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부분집합의 정의. 부분집합의 정의는 밑에 선생님이 참고로 좀 썼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내용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간단하게 쓰면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적을게요.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 모든 X가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 X가 집합 B에도 속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말로는 또 A는 B에 포함된다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기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도 기호화하는데 그 기호가 이제 포함하다의 컨테인의 그 C자를 따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쉽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B 집합 안에 이 A 집합이 쏙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이거나 아니면 진 부분 집합을 통틀어서 서로 같은 집합 또는 진 부분 집합 이 둘을 통틀어서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얘 또는 얘를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일 때 이것을 서로 같은 집합 A는 B하고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서로 같은 집합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집합 안에 있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죄다 같겠죠. 같은 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진 부분집합은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하고 B는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진 부분집합은. 그래서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서로 같은 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진 부분집합은 이런 형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부분집합의 성질은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세 번째는
B가 A의 뭐 부분집합이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즉 이 얘기는 A가 C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 지금까지 배웠던 기호를 좀 관찰을 해보면 이 엘레멘트의 약자를 따온 이 부분과 컨테인의 앞글자를 따온 이 부분, 이 기호를 구분을 해보면 이 삼지창 모양은 원소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기호고 이 컨테인의 C 모양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면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이 아름답다라는 게 뭐 정확하게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니고 가까운 수의 모임 얘도 집합이 아니죠. 작은 수의 모임 분명하지가 않아요. 대상을 정할 때. 교복이 잘 어울리는 학생들의 모임 이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사이에 자연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집합이 됩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X는 A 집합에 있는 원소와 B 집합에 있는 원소를 뽑아서 합으로 표현하는 형태들을 집합 X의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9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걸 일일이 더해서 뭐 표현하기는 좀 불편할 거고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 1, 2, 3A 2, 4, 6 그래서 두 원소를 더하면 뭐 이런 형태의 뭐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집합 X는 중복되는 건 쓰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숫자는 3부터 9까지 쓰고 나머지 A 더하기 2, A 더하기 4, A 더하기 6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원소의 개수가 총 10개가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이렇게 중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중복되는 그런 값들 중에서 자연수 A가 가장 크려면 생각을 해보면 이 9와 요 A 플러스 2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A의 최대값은 7이 됩니다. 7을 집어넣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자 집합 안에 원소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3개 오른쪽도 3개 그래서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로 갖고 두 번째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고 세 번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0개라는 얘기는 이 집합 A는 공집합이라는 얘기고 네 번째 이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원소가 하나고 뒤에 있는 건 공집합이기 때문에 원소가 0개가 되죠.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4번이 맞겠죠. 5번 60이라는 원소와 55라는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원소의 차는 0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집합 A는 원소가 A와 괄호가 쓰여진 B, 괄호가 쓰여진 CD, 그 다음 E 공집합 이렇게 5개를 갖고 있습니다. 원소를. 그래서 1번은 이 공집합은 여기 원소의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이 원소와 집합 A의 포함관계 이 관계는 이 삼지창 모양이 될 거고 원소, 속하는 원소.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공집합은 부분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 세 번째는 집합 기호가 있지만 이것은 원소로 본 거기 때문에 삼지창 모양인 요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3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이것은 A와 E를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 기호가 맞고요. 5번도 원소에 이 기호를 썼다는 얘기는 부분 집합이므로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집합에 대해서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는 원소가 같다라는 얘기니 여기 마이너스 2하고 4가 있네요. 여긴 또 3이 있고 그러면 이 값이 결론적으로 3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란 얘기고 그래서 이것을 풀면 a 값은 한번 풀어볼까요? 이 a 값은 1, 3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a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A 집합 A는 마이너스 2, 4, 3을 갖고 B 집합은 원소로 3, 마이너스 4를 가지니 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3을 집어넣었을 때는 두 집합이 같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